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담보 채권. 시험 무섭죠. 다 무섭다고 느끼죠. 근데 이게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한 3회분 정도 있죠? 모의고사 3회분 정도만 해설 강의를 듣고, 여러분 전번에 모봉 선생님이 학개론, 해설 강의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 해설 강의도 이제 자꾸 듣다 보면 40문제 전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 듣다 보면은 그걸 안 들으면 실력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범위 하는 특강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40문제 된 것은 전범위잖아요. 이걸 자꾸 들어가지고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8개 정도는 들어야, 여러분, 나중에 9월달, 9월달, 10월달이요. 또 뭘 하냐면, 한 4회에서 5회 정도 또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민법은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토요일날 고합선생님 모의고사, 알겠죠? 그것도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개론이 좀 문제인데, 개론도 한 8회 정도로 하면 좋은데요. 지금 특강 예정된 것은 지금 5회인가 밖에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8회 정도 하면 좋은데, 지금 모공선생님이 한 번 했죠? 한 번 했으니까요. 나중에요, 이천 선생님한테요, 한 2번 정도를 낮에 한번 해달라고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3번 하고 특강하면 5번이잖아요. 한 8번 정도면, 그 정도까지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가지고 기본적으로 60점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피담보 채권 보세요. 자, 피담보 채권은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이 360조가 피담보 채권을 보면 채권은요, 여기가 장내요. 장내 특정 채권. 장내 특정 채권이라든가 장내요 불특정 채권. 불특정 채권이라든가 장내요. 장내 조건부 또는요 기한부 채권. 기한부 채권 다 돼요. 다 돼. 장내 특정, 불특정, 조건부, 기한부 채권 다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360조죠? 이 360조 보면 뭐가 돼 있다? 원금이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위약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연이자, 다른 말로 지연배상, 다른 말로 손해배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저당권 실행비용 이렇게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원금이자 위약금은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는요, 등기가 없어도 돼.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뭘 보냐면, 여기 봐. 이자는 제한 없이 담보가 돼요. 이것은 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 빌려준 것을 3년을 빌려줬다. 그러면 36개월을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5년이면 60개월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제한 없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이자를요 100만 원 빌려주고 그 다음 달에 이자를 100% 받을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연배상, 이걸 지연이자라고 그래요. 돈 갚을라자 돈을 갚지 않으면 이것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대금, 이것은 경매대금에서 1년분인데 채무자는 당연히 전액을 책임져요. 전액을. 그런데 여기는 1년분이라는 것은 후순위요. 후순위 권리자들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1년분이다 이 말이죠. 후순위 권리자. 우리가 이 집이 경매가 되면 여기 저당권자 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무도 있고 기도 있고 전세권, 압류, 임차인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도 몇 푼의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를 어떻게 한다? 전액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무슨 비용이다? 실행비용. 이 저당권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그냥 저당권 실행비용이죠. 경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 비용이랑 이런 것들, 알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어제 우리 밥먹으면서 세포 선생님 강의 얘기했는데, 우리 세포 선생님 있죠? 세포 선생님 다른 데서 감정평가들을, 그러니까 세포 선생님이 원래 이렇게 증권 이쪽죠, 채권 이쪽, 주식 쪽 이쪽 강의를 토마토인가 거기서 아마 강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TV에서.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밥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 감정평가나 이런 것을 자기가 이렇게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 자기가 훨씬 더 학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포 선생님한테 그러면 학교로 강의를 한번 해보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감정평가도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증권 있죠, 이쪽 강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이때 후순위와 관계에서 몇 년이다? 1년이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요, 갑자기 세포 선생님이요, 학교는 선생으로 해가지고 어디요? 뜰 수 있어. 알겠죠? 자, 그러면 3번은요? 3번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피담보 채권인데, 피담보 채권 이거 쭉, 봐봐.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원금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위약금은요, 등기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그 다음에 지연배상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 보호된다. OX, X,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아까 얘기했죠? 조건부 채권, 기한부 채권, 장래에 발생할 특정 동그라미, 특정 동그라미, 장래의 특정, 그 다음에 장래의 증감 변동한 불특정을 할 수 있다. 장래의 특정, 불특정, 특정 동그라미 했어요? 다 된다, 이 말이죠. 특정하고 불특정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봐봐요. 4번은 우리가 지연이자죠? 그 두 번째 쪽 맨 끝에 봐봐요. 지연 배상에 대해서는 이행기를 경과후 몇 년분이다? 1년분이다. 그런데 이 1년분이라는 게 뭐냐? 니은 봐봐, 니은 1년분에 한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제한이고, 채무자나 저당권 설정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배상한다. 알겠죠? 저 채무자는. 자, 기억 봐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인데요. 이자는 액수나 기간에 제한 없이 다 담보된다. 알겠죠? 이자는. 그 다음에 디귿은요, 저당권 실행 비용은 뭐 한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써, 거기다 써. 디귿 옆에다 써, 옆줄 긋고. 저당물 보존 비용 X. 저당물 보존 비용 X. 저당물 보존 비용 X. 했어요? 그 다음에 또요,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X. 저당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X. 저당물 보존비용.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보존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봐봐, 여러분, 질권 있죠, 질권은 전당포죠? 전당포는 물건을 내가 점유하면서 돈을 빌려주죠. 그런데 이 질권은 담의 물건을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질권의 대상인 물건을 질물이라고 그래, 질물. 이 질물에 대해서는 보존 비용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 봐봐요. 이 사람이 물건을 맡기면서, 이것은 금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을 맡겼단 말이죠. 나도 거기서 물건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금 도금된 거 가지고 나중에 이 금동이 벗겨져 가지고 녹이 슬어 가지고 옆에 있는 물건까지 다 침해를 입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말한다,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해. 그런데 그런 질권에서는 질물을 보관하다 보니까 질물 보존이나 질물 하자란 말이 나오죠. 근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니까 저당물 보존이나 저당물 하자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게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온 거잖아요. 저당물 보존 비용 X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의 객체죠. 자,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를 봐봐요. 그럼 저당권의 객체는 뭐냐? 먼저 여러분요,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당권, 부동산, 준부동산, 그 다음에 등기, 등록,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등기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인데 등기, 등록이 되는 것이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있죠? 여러분요, 건물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토지하고, 그 다음에 임목이죠. 이것은 저당이 돼요. 그럼 뭐는 안 돼요?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하고, 뭐하고요? 농작물하고는 저당권인데 된다, 안 된다? 저당 잡을 수 없어요, 여기는요. 뭘 하지 않으니까? 등기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상권하고요,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이 있잖아요. 지역권하고 임차권이 있잖아요. 용익권은요.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지역권하고 임차권은 저당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 위에 저당 잡을 수 없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상권 위에, 전세권 위에 저당 잡을 수 있어. 지역권 위에 저당 절대로 안 된단 말이죠. 시험에 2번이나 나왔어.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 있죠. 그 다음에 광업권이 있죠. 광업권. 그 다음에 여기 공유지분이요. 공유지분이 있죠. 공유지분. 그 다음에요, 공장재단하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장에 있는 기계들 있잖아요. 이 기계들의 목록을 딱 적어가지고 그 기계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 그걸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은 소산업법상 물권이에요. 이거 어업권도 물권이에요. 광업권도 물권이에요. 여기 봐봐요. 공유지분, 지분 위에는 뭘 한다? 등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저당을 잡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요, 어렵죠. 그러니까 안 되는 놈만 암기하면 돼. 뭐하고 지역권하고 임차권하고 명인방법하고 농작물만 암기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나머지 암기해. 아시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놈은 반드시 알아야 돼. 지역권은 안 된다. 자요, 저당권의 객체요. 2번 봐봐, 동그라미 2. 지상권, 지역권은 지상권, 전세권은 된다. 3번요. 3번 봐봐요. 농작물이나 명인방법,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임차권 맨 끝에 4개.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2번 별해야 되겠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 된다, 안 된다? 일부 안 돼. 왜요? 안 된다. 써. 맨 끝에다가 될 수 없다 써.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이렇게.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그래서 4번에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왜 그러냐?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이렇게. 그래서 토지의 일부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건물의 일부는 구분 소유하고 전세권만 돼. 그 외에는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임목이라든가 선박 이런 것도 다 되죠. 어업권, 강권 다 돼. 공유 지분도 가능하다. 등기하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물의 효력, 그냥 범위가 아니고 목적물의 효력 범위, 효력 범위.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저당권은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전후를 따지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등기가 되냐 안 되냐 불문하고, 그 다음에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에만 다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뭘 받을 수 있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부합물은 뭐죠? 유류 저장 탱크나 또는요 정화조 탱크가 있고요. 종물은요 횟집의 수족관 건물하고요. 그다음에 주유소의 주유기, 이것을 종물이죠. 여기에 미친다.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이제 부합물이란 말이 중요해요. 부합물이란 말이 중요한데 여기 봐. 여기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성이 없느냐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부합이 아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구성 부분이 아니죠. 구성 부분.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요. 독립성이 없다. 이것을 말한다. 부합이다. 그럼 뭐다? 구성 부분이다. 저당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항상 저당권은 이 말 세 마디가 꼭 따라다녀. 이 세 마디가 꼭 따라다녀.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부대요. 봐봐. 여기 지금 뭐 붙여서 벽지가 발라져 있다고. 알겠죠? 그러나 벽지는 뭐다? 벽지는 벽의 구성 부분, 독립성이 없죠. 그러니까 벽지를 발라놓고 벽지를 떼가지고요 다른 데다 판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벽지는 벽에 달라붙었다. 구성 부분이다. 부합이다. 독립성이 없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경매되면 건물만 경매된 것이 아니고 건물에 붙어있는 이 벽지까지도 같이 뭐가 된다? 경매가 된다. 저당권에게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TV는 마치 건물 벽이에요. 천장에 붙어 있으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저 TV는 건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다. 아니고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경매가 돼도 저 뒤에 있는 카메라하고 시계하고 TV하고 다 떼갈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목적물의 범위 이렇게 보시고요. 자, 오른쪽 봐봐요. 2번. 저당권의 효력을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치지 않도록 약정할 수 있다. 왜요? 아무 말이 없으면 봐봐. 여기 안 했네. 죄송해요. 약정이 없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후를 본문하고 등기를 본문하고 경매 목록 본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아무 말이 없으면, 그러면요 만약에 처음부터요 부합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부합물과 종물이죠. 토지 저당권이죠. 봐봐. 이런 봐봐. 여기 봐봐. 토지 위에 있는 건물하고, 그 다음에 임목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하고, 여러분 농작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때요? 이 5가지는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에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에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뭐한다?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무단 경작하여 성순관 농작물에는 미치지 않고, 알겠죠? 미치지 않고 이렇게. 니은은요, 다른 의사표시가 없어야 돼. 아무 말이 없어야 돼. 저당권 설정 전후를 본문하고 등기를 본문하고 미친다. 그 다음에 니은은요,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지상 건물을 경락하고 받았다 절대로 안 돼. 왜요? 봐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이기 때문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경락하고, 우리나라는요, 토지의 저당 잡히면 토지만 경매하고 건물의 저당이면 건물만 경매를 해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까지 경매를 못해. 만약에 하려면 일괄 경매 요건을 갖추어야 돼. 일괄 경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을 경락받을 수가 있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맞출 수 뭐죠? 취득할 수가 없다. 써요. 거기다가 취득할 수 없다 줄거 봐. 거기다 써. 일괄 경매의 경우 예외가 인정 이렇게 써. 일괄 경매의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이렇게. 인정 예외가 인정 이렇게. 일괄 경매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경매 대상 목록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봐봐요. 여기요, 경매 목록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그래서 여러분 기억의 두 번째 줄 끝에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합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한다? 미친다.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한다. 니은 부합물이나 종물인데 경매 목록에 넣지 않았어. 그러든지 말든지 부합물이나 종물은 무조건 뭐한다? 미친다. 경락을 받을 수 있다. 5번 종된 권리. 전유부분이죠. 아파트 101호를 전유부분이라고 그래. 전유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지사용권 내지 대지권에도 만다 미친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은 대지권에도 미친다. 니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 지상권에도 만다 미친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여러분 보죠. 아까 얘기했었는데 여기 이 말을 봐봐. 이 말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건물을 지으려면 의리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소유권이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 위에 있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 이 말이야. 미친다. 알겠죠? 미친다 이렇게. 자요, 중축 부분 줄고 6의 중축 부분은 가운데요, 기존 건물의 부합 동그라미 부합, 바로 옆에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 독립하지 않다 이 말이죠. 부합이다 이 말이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든지 말든지 경락에는 무조건 뭐한다? 경락받을 수 있다. 부합물이니까. 자요, 7번도 중요해요. 법조문이에요. 여러분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저당권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은 뭐하노? 압류가 있으노. 압류. 저당권은 압류가 있으노 과실에 미쳐. 압류가 있어야 되고, 압류. 과실에 미쳐. 과실. 자,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근저당할 거예요.